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받아보실 텐데요.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투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함께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굉장히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는 배드뉴스로 해석된 게 아니라 굿뉴스로 해석이 되면서 이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률 보여줬다라는 분석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또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 관한 유동성에 관해서도 흐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역시나 연이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세를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헤드라인이 걸렸을까요? 역시나 고용지표에 관한 헤드라인이 걸렸었고요. 할리우드 파업이 중단됐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할리우드 배우들의 파업 자체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원인이 촉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영화 업계에서 이제 AI 배우를 쓰게 되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와 관련한 파업을 이어갔고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입력어를 입력하는 아주 단순한 업무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련한 내용들도 한 번쯤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을 텐데요. 페드워치를 살펴보자면 95% 넘는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금리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연준의 스탠스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 시장 예측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크립토 헤드라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알트코인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관한 도미넌스가 소폭 감소하면서 알트코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한 가지 내용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에서 전한 소식인데 이 분석가 무스타체가 본인이 설정했었던 차트 분석 RSI 강도 지수가 블루 라인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상 2016년도 강세장 때 알트코인이 10배에서 100대까지 폭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또 이러한 상대 강도 지수를 미루어 봤을 때 알트코인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뿐만이 아니라요. 알트코인 랠리를 또 점쳤던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코인에 투자할지에 관한 여부들과 그 타이밍들 체크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라나에 관한 ETF도 출시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솔라나의 가격 시세와 함께 또 리플에 관한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분석은 바네크에서 실제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내세웠기 때문에요.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뒤에 2부에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권도형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권도형에 대해서 5가지 혐의만 적용한 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개로 유죄가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들에 관한 법의 제정이 굉장히 약소한 편이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권도형이 미국에 갈 경우에 10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야지만 피해 금액을 보다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으로
최초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들도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권도현 과연 몇 년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관련한 내용 역시도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원화가 달러를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최근 랠리는 국내 코인러들이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CC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법정 화폐 중에 달러보다 원화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상승장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 투자자들의 코인 사랑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최초로 원화가 달러를 뛰어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쉬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시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체크해 보시자면 2,300달러 선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그동안 큰 상승을 나타냈었던 알트코인 랠리들 체크해 보실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66달러, 그리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받고 있지만 74달러 선으로 리플의 시가총액을 넘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에이다의 상승률도 굉장히 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5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시장에 또 다른 촉발제가 들어올지의 여부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과 또 이슈들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시세 자체는 주춤하는 흐름들이 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시장에 관한 새로운 국면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힌트들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관한 분석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주제부터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된다. 이 다양한 지표 분석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률들이 살짝 주춤하면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에 관한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비트코인에 관한 도미넌스가 하락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심심치 않게 시장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이 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81 아래로 마감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51% 아래는 아니고요. 52%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미넌스에 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2016년도와 비슷한 패턴들, 그러니까 RSI 지표상의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에 관한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알트코인들이 20%, 많게는 56%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크게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의 패턴을 보시자면은 알트코인들은 이제 다소 소외가 되면서 비트코인 상승률이 좀 많았었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를 집계를 해보니까 알트코인에 관한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뒤에 보여드릴 또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시세 자체는 고점에 도달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챙겨보시는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알트코인 랠리 중에서도 솔라나 코인의 랠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솔라나 코인에 관한 상승률이 정말 커지면서 시가총액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의 시가총액을 바로 뒤쫓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도에 리플의 시가총액을 솔라나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더 비트타임즈에서 바네크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 운용사죠.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이제 매튜 시겔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확장성 로드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유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확장성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리플보다는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플이 총 3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솔라나 자체가 이더리움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또 솔라나 자체의 점유율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의 시가총액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가들이 금융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데 이어서 솔라나 역시도 ETF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다음으로 솔라나 ETF 가능성도 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촉발제가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솔라나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될 수 있다,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을 때 이 코인을 들어가기에는 또 한 발 늦은 타이밍이 있죠. 하지만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솔라나에 관해서도 현물 ETF를 신청하겠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관심도들도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크립토 헤드라인으로 좀 자세히 다뤄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또 오늘 주제 한번 열어보고 다른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랠리,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의 리포트가 이제 또 한 주가 지나서 발간이 됐고요. 또 오늘도 유의미한 리포트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온체인 분석, 지갑 분석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지표를 살펴보기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우리가 이게 상승이 됐다라고 꼽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 관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 위험 자산에 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일부의 포트폴리오를 암호화폐에 가져갈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돈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동성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상승 요인은 디지털 골드와 같은 상향입니다. 디지털 골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증시와는 좀 다른 동향을 보이면서 독자적인 상승 행보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지켜보자면 증시와 커플링 되어 간다라기보다는 골드와의 커플링이 더 극화되고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는 위험 자산의 이미지보다는 어느 정도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성도 확대가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최근 비트코인에 관한 성적표를 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에 좀 추가적인 상승률이 일어날 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그 지표들 저랑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른 안전자산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좀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도 뛰어넘고 또 달러도 뛰어넘는 수익률을 최근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대 금 같은 경우에는 106.6%의 연간 상승률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USD, 달러 같은 경우에도 141.6%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률이 굉장히 짙어졌었던 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더라도 올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과들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의 차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또 연간 상승률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41.6%의 상승률, 이더리움은 79.4%,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은 62.3%의 상승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올 초에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140% 넘는 수익률들을 쭉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규 투자자였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했던 수치였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률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거래소에서 교환되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그러한 자본금이 얼마나 되냐라는 건데 거래소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활동이나 자본 흐름에 눈에 띄는 편차가 있는 것이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래소의 자금을 예치하는 건수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불장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주황색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거래소 예치금은 정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시장에 어찌 보면은 거래소 내로 예치되는 그러한 자본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도 알려드렸었던 공급 긴축과 같이 좀 맞물려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상승을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살펴보실 텐데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일단은 거래소로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거래량 자체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72.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결과적으로 있는 자본 자체는 적지만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주제로 뽑았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래스노드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굉장히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온체인 지표상 측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한 물량들을 어떻게 이렇게 주도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시장에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자금들, 큰 자금들이 시장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제로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물 ETF에 관한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현물 ETF가 실제로 출시가 되기 이전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를 원한다라는 것까지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이런 공급이 적다라는 게 꼭 긍정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거래량 자체의 캐파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큰 손들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 모두 다 이게 1을 다 넘어섰어요. 1을 넘어섰다, 이 기준선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이익 중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아직까지 매도를 하기에는 이전에 보이셨던 이런 수치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세의 초입이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표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에 고정된 순 USD의 실현 이익 같은 경우에는 3억 2,400만 달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익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난 불장에 딱 나타냈었던 그런 수치와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만큼의 공간이 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이러한 이익 상태 자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진정한 강세장의 끝자락이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 강세장과 비교를 하기에는 매도의 의사를 보일 만한 그런 강세장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랠리에 관한 분석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뒤에 보여드렸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세장 초입이다라는 좀 상반된 그런 의견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판단은 또 투자자들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또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에 관해서 좀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알트코인 랠리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비중들을 더 늘려가는 것이 좀 중요할 테고요. 만약에 글래스노드에서 분석한 리포트처럼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더 많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지금의 시장, 지금의 잠잠했던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을 또 매집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는 항상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또 비트코인 ETF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확정되어 간 시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랠리들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의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에 관해서 또 내 이익률과 또 시장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내 눈들이 바뀌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렸고요. 또 시장 자체에 새로운 촉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들과 또 뉴스들이 있다면 또 누구보다 발빠르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